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요지경 시간을 진행하는 김근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독감이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독 추위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도 전례 없이 독감 환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일본에서는 근 283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대단히 아우성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수의 이 독감 환자들이 생겨가지고 보건기구를 비롯한 이런 국제기구들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VOA에 따르면요, 지난 26일 북한이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의 보고서인데요. 여기 따르면 북한에서도 이달 1일부터 16일 사이에 보름 동안만 해도요, 독감 의심 사례자는 모두 16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8만 명은 확실히 A형 독감으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독감에 걸려도 일단 병원에서 충분한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몸 감수를 잘하고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많이 아프지만서도 꽤 견딜 수 있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사람이 사는 그곳 북한에서는 감기나 독감에 걸린다라고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얼마나 힘들게 이걸 견뎌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북한이 감기 내지는 독감 이겨내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고 하면 일단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치료를 먼저 해보죠. 해보다가 이제 병을 너무 이게 더 키워놓게 됩니다. 키워놓고 이거 어쩔 수 없네, 이젠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약물이라든지 이런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병원을 이제 좀 회피하고 자가적 치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뭐 병원 어떤 진료비가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많이 이제 견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웬간한 이제 감기나 독감쯤은 집에서 치료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잘못된 어떤 상식, 그냥 습관적인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구태여 병원을 찾아가 보아도 이 감기라고 하는 진단까지는 해주지만 병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약은 병원이 이제 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약명을 알려주면 개인들이 약국이 아니라 장마당에 있는 약 매대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요, 병원 개수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남한에 수십만 개가 있다고 하면 북한에는 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독자적인 어느 약국은 없고요, 병원의 약국이 있을 뿐입니다. 병원의 약국. 우리는 골목마다 있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약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북한 주민들이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떤 자가치료, 어떤 민간요법을 할까요? 이거 좀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뭐 전혀 별로 진통치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대로 북의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부모님 또 아들, 손자들 내려가며 쓰는 방법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재미나게 보는 것으로 합시다. 먼저 가정에서 쓰는 자가치료 민간요법 중에서는 일단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땀을 내야 됩니다. 근데 땀을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불을 왕창 떼가지고 완전히 구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해놓군요. 그리고 환자를 눕히고, 그리고 거기다 이불을 말이죠, 있는 걸 갖다 다 덮어놓고 하룻밤, 이틀밤을 그렇게 아주 땀을 빡 빼는 방법으로 해서 감기 치료하고 있죠. 근데 그냥 땀만 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땀 내기 전에 먼저 뜨거운 그런 음식, 국물,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섭취를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이제 병을 만나면 먹는 게 귀찮죠. 그러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던 그런 그 기억도 이제 생생합니다. 그리고요, 좀 그래도 상식이 좀 있는 집들에서는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 바로 이제 생강이나 그리고 영사가루. 여기서는 영사가루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영사가루를 배 안에다가 이제 홈을 파서 넣고 그것을 이제 그 진흙에 발라서 싸가지고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깨서 안에 있는 그 배와 내용물을 같이 먹으면 이 감기를 이제 그 떨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있고 그런 치료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부를 아주 펄펄 끓여가지고 먹어요. 막 목이 될 정도죠.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신탕이고요. 북한에서는 게장이라고 하는 그걸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장을 먹으면 감기가 남는다. 이런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감기만 나면 게장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념이 아주 강하죠. 보통 여성분들은 쓰지 않은 감기를 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주 독한 술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새빨갛게 넣어가지고 마시고 입을 덮고 땀 내면서 땀을 내는 것. 예, 이게, 근데 이거 상상해로 이게 말 좀 듣더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 술에다가요, 고춧가루 타면 이게 먹기 정말 역겹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쓰리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게 비상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먹고 나온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제 감기나 독감을 치료해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바이러스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게 오랜 단계를 걸쳐서 굉장히 이제 변이된 특정한 바이러스에서 도는 감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일주일, 열흘 이렇게 넘어가면요, 당황스럽죠.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병원은 소위 무상 치료제이기 때문에 진찰 받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한 이게 진찰도 하고요. 체온도 재보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면서 가슴도 이제 퉁퉁퉁 두드려보고 혀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편도가 불었는지 진단이 끝내고 나서는 지금 무슨 독성 감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45년 정도 살면서 이게 감기를 걸렸을 때, 독감 걸렸을 때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가라고 제가 검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이 있고 나서 좀 더 두었다가는 사망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자, 페니실린과 마이싱을 빨리 싸오라. 그러면 직장에 가서 페니실린 G칼륨이라고 쓴 요거를 사옵니다. 예. 북한 겁니다. 페니실린 G칼륨. 이 순천 제약공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게 좀 비싸요. 요거에다가 노보카인이라고 하는 이 페니실린 G칼륨을 분해시키는 액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또 같이 사야 돼요. 주사기 몸 안에 들어갈 때 칼로요. 이 살 완전히 A는 그 아픔은 끔찍한 아픔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갔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봐요. 요 아픔을 덜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면요. 마이싱이라고 하는 요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거 같이 놓으면 그래도 그 아픔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맞아야 결국은 열도 떨어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차도가 보였던 이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병원에서 꼭 처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니까 전번에 감기를 알아봤을 때 뭐가 좋더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시장에 있는 약품 매대에 가서 사서 먹기도 하는데요. 북의 주민들이 일단 신약으로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들로서는 프리드리졸론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알약인데요. 그걸 먹으면 오한이라든지 또
발열 이런 것들이 좀 덜어지는 이런 감을 느껴요. 그리고 90년 후반부터 보편적으로 많이 써오고 있는 감기약은 이 정통편입니다.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픈 감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몸이 다 쑤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중국산인데요. 북한은 안 만듭니다. 정통 먹으면요, 이 아픔이 일단 절어들어요. 근데 일설에 따르면 중국에서 나오는 이 정통병에는 약간한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을 덜어주는데 사실 이거는 감기를 결정적으로 낫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아픔을 좀 이렇게 경감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질마다 이제 정통병 먹죠. 그리고 깔젝스라고 하는 그 약을 씁니다. 그리고 다이아졸, 그리고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을 쓰죠. 아스피린은 우리 남한에서 보니까 혈압을 내리고 이런 데 이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기약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북에서는 첫째가 이제 아스피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그 동약제로 고려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방이죠. 고려약도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패독산이라고 하는 한방, 그리고 삼항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독감까지는 몰라도 감기에 대단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이제 고려의학연구소에서 케라린 펩티드라고 하는 광폭 항생제를 만들었다고 많이 이제 광고를 했는데요. 이거는 천년 항생제로서 어떤 많은 형태의 바이러스를 잡기 때문에 이것을 광폭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관리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고려의약품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방에 흔한 황경피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나무들에서 베르베린 성분을 분리해서 새로운 고려 광폭 항생제인 베르베린 주사약과 리베린 주사약 등 16가지의 천연 고려약제들을 생산했습니다. 우리식의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원가를 줄이고 치료 기일을 단축하면서도 그 효과를 높인 천연 고려약제들은 지금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여기에서 항생제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감기를 결정적으로 치료하는 한방 페니실린을 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년 물질 가운데서 필요한 성분들을 골라가지고 케라린, 펩티드와 16가지 강폭 항생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감기라든지 여러 질병 치료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고열나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아픈 상황일 때 북한 주민들이 쓰는 신의 한 수. 왜냐면요, 빙두라고 하는, 또 얼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 우리 남한에서는 그것을 필로폰이라고 하죠. 마약이죠, 마약. 예, 맞습니다. 그 필로폰, 바로 그 마약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약학명으로서는요, 메타암페타민이라고 약하거든요. 자, 이게 마약을 가지고 독감을 치료한다. 제가 이거 어떤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치료해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도 낫지 않는다. 너무 심하다. 환자가 너무 독감이 심하면 정신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호흡곤란. 이렇게 되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입원까지는 무료입니다. 병원은 열흘 입원하든 20일 입원하든 그 입원은 괜찮은데 입원해서 환자가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환자가 써야 될 모든 약품 이런 것들은 다 가족이 구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침대를 사용하고 병원 의료일권의 진료를 받는 거 이건 돈이 없어요. 근데 먹어야 될 모든 의료 약품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보장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요?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죠. 그러니 입원을 하라고 의사들이 권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면 병원 입원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기라든지 독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기가 굳이 기수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저희 어떤 경험을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뭐 의료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혹시 뭐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북에서 의사로서 오랫동안 일하셨고요. 오랫동안 의사로서 진료를 해왔고 또 남한에 와서도 역시 병원을 차리고 환자 치료를 10여 년간 해오고 있는 우리 탈북 출신 의사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 백년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지금은 뭐 병원이 신대방인가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화문 사거리에 경복궁 바로 옆에 아주 큼직한 상호를 달고 백년 한의원이라고 석영환 원장님을 제가 영상통화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시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요즘 뭐 독감 치료 환자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요즘 저 독감 환자들 병원에 많이 오시지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감기가 이렇게 사람지만 돌아가면 감기에, 독감에, 고기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또 북한에도 말입니다. 이 감기, 독감이기 뭐 확산돼가지고 국제 적십자사 연맹에 긴급 백신까지 뭐 요구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네. 아, 그랬죠. 그래도 저 소문 듣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북에서 쓰셨던 아주 특별한 이런 독감 치료 방법들을 여기 이제 적용해가지고 요즘 뭐 독감하면 석영환 백년 한의원 찾아가야 된다. 그런 소문들이 저 탈북자들 사이에 많이 도는데 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마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독감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독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일반 감기에 비해서 굉장히 곤욕이나면서 심한 전증까지 좀 그런 질병이거든요. 네. 항생제가 강하게 투여가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이게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옛날부터 많이 확산되고 또 인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북에서 치료를 하실 때 이 감기, 특히 아주 독감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시면 어떤 치료를 하셨댔습니까? 그러니까 독감 환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독감 환자들은 일반 감기에 비해서 굉장히 곤욕이 많이 나요. 예. 몸이 나그러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가면 쓰요. 먹을 수가 없고 예. 우리는 하루든 어떤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빨리 완화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네. 무서운 거 보면 자칫하면 3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잘 대처가 되지 않으니까 아마 기계를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히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고려약도 감기에 많이 활용했던 걸 알고 있는 어떤 거였습니까?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고려의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약을 먹을 고려의학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독감이라든가 감기, 특히 이 겨울철에 많이 위험되는 곡성 질환에 대한 거는 민간요법뿐만 아니고 고려의학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 평양에서 저희들이 치료할 때도 인산 해독산 네. 이런 약품을 가지고 감기 치료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아스피린을 많이 썼지요. 예. 원장님, 남한에서는 그 패독산을 안 쓰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감기약은 한방 치료보다 양방으로 다 치료하는 기관도 있고, 그 환자들이 보통 양방병원에 가서 뭐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뭐 해열제를 약을 타먹거나 이러죠. 아, 그랬네요. 뭐 한약으로도 감기 치료하는 건 많습니다. 치료가 더 잘 되고 있고요. 양방 약하고 한약하고 섞어서 치료하면 약을 덜 쓰면서 치료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고려의학 한의학적인 치료법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어떤 가지고 있는 기항력을 충분히 서로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이 감기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체의 내면을 병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항생제만 이런 치료만 되면요.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요. 병이 오래 가요. 잘 낫지 않는 심해지는 경우는 합병증이 생겨갖고 2차적인 비염이라든가 다른 호흡기 등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오늘같이 급성적으로 감기, 다시 해서 이 독감이 갔을 때는 항생제를 쓰면 벌써 오래 간다 그러면 한약을 같이 쓰면서 가야 돼요. 한약 중에서도 좀 보약이라는 그런 거 말고요. 목적, 무슨 말해서 감기에 관한 인산 피록사라든가 또는 의료사라든가 이런 감기약을 쓰면 더 빨리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쏙쏙 들어오고 원장님 바쁘신데 뭐 많은 질문 드릴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독감이 걸린 북한 주민들이 독한 술에다가 고춧가루를 아주 진하게 타서 마신다거나 보신탕이죠. 그 뜨끈뜨끈하게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그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좀 과학적 근거가 어디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면역을 높인다는 것보다 사람의 감기가 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몸이 망가지는 부분이 탈수 현상이 진행되어 있어요. 달라있다고 우리는 한 번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고치기 위한 몸 인체의 기본이 되게끔 준비를 한 거예요. 양자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수액을 꽂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로 경구 수액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수분과 인종의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한쪽으로 적은 약재 갖고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인간적으로 쓰는 거죠. 예, 감기를 빨리 낫기 위한 준비래요. 자, 그러면 원장님 100년 한의원만의 그런 독감 치료법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미자를 암코에 추출해갖고 술 기름으로 만들어갖고 기관지 기침을 만성적인 기침을 많이 하고 기침을 등 그러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유린하거나 감기 결핵을 쓸 때 약이 없지 않습니까? 항생제도 막 쓸 수가 없어요. 애들 특히 또는 애들 금방난 산모가 모유를 수유하는 중에 감기 걸렸으면 항생제를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미자 시럽형 진액약이 있어요. 가래 감기를 고치는 이 약을만 쓰는데 이 약을 쓰면 우선 기침하는 거나 가래가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좋고요.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바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또 의사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참 우리랑은 많이 틀리고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쩐지 과학적이지 않고 그렇다 해서 북한의 감기나 독감 치료 방법이 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더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이 개방된 사회로 나와가지고 그들도 국제사회가 쓰고 있는 보편적인 약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감기나 독감 치료에 본격적으로 도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졸론, 정통편, 깔잭스, 다이아졸
이렇게 전혀 이게 남한에서 그 이름 들은 줄 알 수가 없는 이런 약들, 이걸 가지고 이 병치료를 한다? 이건 아주 오랜 때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에서 쓰던 뭐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쓰다 보니 이 독감에 만나면 이번처럼 손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북한에서 이제 그 독감이 쫙 퍼지자 급해나니까 국제 적십자사 연맹에 긴급 백신을 요구했고요. 독감 백신 3만 5천 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 종은 벌써 북한에 도착한 상태라고 하네요. 얼마나 국제사회가 좋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접으면서 다시 한번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개발, 핵, 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개발하는 노름 그만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호소, 아량이 있는 그런 이끌음에 함께 손잡고 국제사회와 한 일원이 되는 것. 그래서 국제사회의 최신 의료기술 그리고 제약기술을 북한 주민들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민시책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